현역가왕 전유진, 김다현 불과 26점 차 초접전. 중간 순위 1위 강혜연, 박혜신, 14위 김사나 2라운드 끝장전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자, 요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회차 때 준결승전으로서 막바지에 다다르는 드디어 각자의 라이벌전에 이은 이 뒤집기 한판, 뭐 사실 뒤집기 한판 무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건 이 수많은 멤버들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상태이죠. 과연 여기에서 최종 탈락자가 누가 될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기사에 보면 시청률, 최고 시청률 16.4%라는 기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 스포일러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전달드리지만 이 스포일러를 확실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현장에 다녀오셨던 분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거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 역시 예측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로 말씀드리는 논평 추측이다. 항상 말씀드렸던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가끔 이거 틀렸네요 이러면서 막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확실한 건 이 전유진, 김다현 그리고 린, 지금 이 사진 보십시오. 사진 제공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MBN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뭐 다른 참가자들 많을 텐데 이 사진 속에 누구의 사진이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필 우연인데 전유진, 김다현, 린, 이 세 명의 가수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편집 사진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이 세 명의 3파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결승 무대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거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불과 2만 뷰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김다현, 전유진, 현역가왕 준결승 무대 인기도 박빙이다. 아, 여기에 대해서 간밤에 저에게 진짜 문의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왜인가 실제로 이 MBN 뮤직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을까? 자, 지금 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김다현 양이 137만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보이시죠? 137만회. 전유진 양이 136만회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금 조회수 차이가 1만 배밖에 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문의가 사실 좀 많았느냐. 김다현 양의 유튜브 조회수가 단시간 내에 너무 빨리 올라갔다.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저도 원픽 가수가 따로 있지만 이런 유튜브 조회수 반영이라던가 스밍에 대한 이야기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걸 제가 여기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기에는 너무나 좀 애매하면서도 위험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이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의 이 유튜브 조회수에 대한 이 박빙 팬 활동이 아주 뜨겁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이에서는 아니 저 가수 유튜브 조회수가 어제 대비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갔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열심히 스밍했는데 왜 오해하냐?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실한 건 이 두 소녀의 인기가 이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팬덤이 경쟁을 붙으니까 어떻습니까? 김다현 양이 137만회, 지금 마리아가 37만, 박혜신 21만, 류원정 16만, 3파전의 주인공인 린 씨도 97만, 그리고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인 마혜진 씨도 44만인데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의 유튜브 조회수가 130만을 훌쩍 넘었어요. 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제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논란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건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불붙은 팬활동이 결국 이 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를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상승시키는 결과를 끌어냈다. 전 그래서 이 두 가수 역시 마찬가지지만 양쪽 팬덤 분들도 선의의 경쟁, 나아가서는 이런 말이 있죠. 강력한 라이벌이 나를 성장시킨다. 지금 이 두 친구가 강력한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전유진 양이 어떤 부분에서 훨씬 앞선다. 또 뭐 어떤 분들은 김다현 양이 어떤 부분에서 훨씬 앞선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라이벌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두 친구의 유튜브 조회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현역가왕에서 감히 이 두 사람을 빼놓고 우승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가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감히 가릴 수가 없다. 이게 좀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역가왕. 바로 27일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녹화 일정, 최종 결승 2라운드 녹화 일정이 바로 27일 날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현역가왕 공식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요런 공지가 올라왔었죠. 21일까지 신청 마감을 받았고 27일 날 오전부터 바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CJENM 스튜디오 센터에서 바로 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 결승 2라운드 녹화전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트롯 한일전을 향한 마지막 관문 결승전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좀 갈려요. 어떤 분들은 이미 요때 요 전 일정이죠. 이 전 일정 때 이미 현역가왕의 결승 1라운드를 녹화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1위로 준결승을 진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 신곡이 발라드 장르다. 작곡가가 천재 작곡가다. 이런 스포일러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아마 요번 결승 2라운드 녹화 직전에 마지막에 썼던 이 녹화 일정이 사실 결승 1라운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녹화 분량이었을 수도 있겠다. 쉽게 말해서 이 준결승 이후에 결승 라운드 발표라던가 그 사이에 지금 1회차 방송분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꼭 경연 라운드 방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편이라던가 비하인드 편 요런 것들이 방송 분량을 더 잡아먹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녹화 일정이 알고 보니까 결승 1라운드 녹화 완료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아마 준결승 이후에 결승전 직전 또는 초반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녹화됐던 일정의 결과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죠? 요번 결승전 녹화 일정인 27일 날 파주에서 녹화 일정이 완료가 됐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녁까지 녹화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현장에서 녹화하신 분들에 대한 후문들이 지금 속속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녹화장에는요, 핸드폰 반입이 안 돼요. 왜냐면 혹시나 모른 무단 촬영 또는 무단 녹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핸드폰은 반납하고 입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완벽하게 누가 몇 등이고 누가 몇 점이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윤곽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탑7 유력 후보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진선미가 예상되는 후보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본방송이 되어 봐야 돼요.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거 본방송 진행이 되어야 이거 현역 가수들 실시간 투표
점수 반영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27회 녹화분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생방송 진행분과 아마 합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녹화를 하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방송이 되잖아요. 2시간 정도의 방송분을 녹화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생방송 진행분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한 50%에서 60% 정도만 녹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기존 미스터 트롯 때 다 동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방송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출연자들이 녹화 때 입은 의상을 입고 그대로 생방송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모습이 요번 준결승 진출 라운드 이후, 그러니까 다음 회차 방송분 이후 11회, 12회 이 두 번의 방송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현역가왕 전유진, 김다현 그 외에 다른 참가자들 지금 꼽히고 있는 가수가 린, 마이진, 마리아 그리고 강혜연 요렇게 6명에다가 지금 예측되는 사람들이 뭐 류원정, 박혜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요런 참가자들이 지금 많이 후보로 탑7에 거론되고 있다. 김양은 탈락했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요렇게 탑7이 되지 않겠냐.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스포일러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확실한 건 전유진, 김다현이라는 참가자는 그야말로 막강한 무대를 선보였다. 미친 무대를 선보였다. 이게 팩트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이것이 지금 팩트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죠. 이 전유진, 김다현 두 친구가 결국 나중에 최종 무대에 진출을 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서혜진 PD가 막 엄청난 필살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일전이 기다리고 있죠. 한일전의 이 경쟁 오디션이야말로 진짜 무대다.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 지금 현역가왕 탑7이 선발되면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이 콘서트나 여러 행사, 일정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한일전을 진행한다.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뉴스 기사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서혜진 PD가 일본 현장에 가서 트롯걸 인 재팬 이 멤버들에 대한 심사평을 했다. 우리나라 마스터 시게루 씨와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서혜진 PD가 갔다고 했는데 제가 참 황당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시청률을 끌까밖에 보이지 않을 텐데 글쎄요. 어떤 점을 평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서혜진 PD와 MBN 현역가왕 제작진뿐만이 아니라 미스트롯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시청률이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화제성 있는 인물들을 뽑았을 텐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김다현 그리고 전유진 이 두 참가자들의 공통적 특징은 바로 10대들이다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대들이 항상 좀 홀대받고 탈락 위기에 놓이고 실제로 서혜진 PD는 전유진 양을 미스트롯 때 탈락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때까지도 이 전유진 양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은 팬분들 사이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혜진 PD가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10대 소녀들의 실력이 강세다. 일본에서도 전유진, 김다현이 있구나. 왜 이 말이 나왔나 하고 봤더니 바로 트롯거린 재팬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인기 순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아마 전유진, 김다현 양이 가장 많이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참가자가 딱 한 명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친구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참가자가 가장 많은 극찬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요 참가자도 지금 보니까 16살이라고 해요. 나이대가 지금 보면 16살, 19살, 뭐 29살 요렇게 지금 나이가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사실 굉장히 미미해요. 4만회, 19,000회 이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다현 양 137만회, 전유진 양이 136만회. 자, 말도 안 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그만큼 일본 버전의 현역가왕 트롯걸 인 재팬이 일본 현지에서 그저 그렇단 얘기입니다. 시청률이 높거나 그렇게 큰 화제성을 끌고 있지 어떻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요 소녀가 16살의 요 소녀가 전유진 김다현 양과 아마 한일전을 하게 되면 굉장한 각축을 벌이게 될 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번 파주에서의 녹화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요. 딱 이겁니다. 전유진 김다현이다. 역시 이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최종 진선미에 등극되지 않겠나. 자, 아직은 이 두 사람이 진선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맞습니다. 바로 이 결승전 녹화 이후에 생방송 무대와 점수 합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녀가 지금 뭐 진선미 확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녹화 현장에서 나온 말에 따르면 전유진 김다현의 이 녹화 방송에서의 점수는 그야말로 탑급이다.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준결승전 때도 이렇게 점수 발표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번 녹화 일정에서도 생방송 무대 점수를 제외한 요 무대 점수를 합산해 놓고 봤을 때 그야말로 이 전유진 김다현 양의 녹화 현장에서의 점수는 이미 탑급이다. 그러니 생방송에서의 무대 점수 그리고 실시간 투표, 스밍 점수를 합산하면 이 두 친구 중에 진선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 기사들 많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서예진 트롯걸 인 재팬 준결승전 특별 마스터 참여를 했다. 이게 무슨 기사일까? 일단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역가왕 일본판 전유진 김다현 등장.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다시피 이 현역가왕 이제 3회차 정도의 방송분만 남겨두고 있고 녹화 일정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기사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현역가왕 일본판이라 바로 트롯걸 인 재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본판 전유진 김다현이 등장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야, 서예진 PD 보이십니까? 서예진 PD가 일본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심사평도 많이 내놓을 걸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자, 어찌됐건 좀 내려가서 살펴보니 현역가왕 제작자 크레아 스튜디오 서예진 PD가 트롯걸 인 재팬 준결승전 특별 마스터로 참여했다.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은 26일 지난 19일 일본 현지에서 열린 트롯걸 인 재팬 준결승전에 참가한 서예진 대표의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이미 19일 날 녹화했었던 모습이 공개가 된 거죠. 그는 일본 참가자들을 직접 평가하는 특별 마스터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한국에 있었던 이 현역가왕이 사실 서예진 PD 사단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편파 판정이 너무 많지 않았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참가자들, 특히 린씨, 또는 김양, 이런 참가자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참 제가 많은 의견을 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서예진 PD가 직접 일본 현역가왕 참가자들이죠. 트롯걸 인 재팬 멤버들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서예진 PD는 현역가왕과 비슷하게 꾸며진 마스터석에 앉아 참가자들의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는가 하면 일본인 마스터들과 무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원조 트로트 서바이벌 기획자로서 가진 노하우와 무대에 대한 조언 등 깊이 있는 심사평을 전하여 이 원조의 클래스를 느끼겠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헛웃음이 나와서 모르겠네요. 확실히 프로그램은 대박을 터트린 PD로서의 역량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서혜진 PD는 이때까지 많은 비판을 받았던 PD란 말이죠. 그리고 이 공정성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그런데 여기 일본에서의 평가를 보면 왜 전유진, 김다현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혜진 PD는 트롯거린 재팬 인기 주축 멤버로 아직 10대인 참가자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역가왕 역시 나이답지 않은 실력과 팬덤, 깜찍한 외모에 흥과 끼를 장착한 전천후 멤버 김다현, 전유진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혜진 대표는 트로트는 성인가요라는 편견을 깨고 한일 모두 10대 친구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이 놀랍고 트로트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 한일 10대들이 해석한 트로트라는 장르는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를지 비교하며 무대를 지켜보는 건 역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김다현, 전유진 양의 강력한 10대 라이벌이 일본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죠. 현역가왕 특별마스터 시게루 역시 김다현과 전유진의 무대를 보며 이대로 일본에 오면 탑스타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일본 역시 10대들의 활약이 그야말로 대단하다. 10대 멤버 중 우승자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는 예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로트는 연륜과 깊이가 중요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10대에서 우승자가 나오는 이변이 펼쳐질지 많은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글쎄요. 노선을 달리하는 걸까요? 이때까지 서혜진 PD에게 희생됐던 두 명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역가왕에 다 등장하고 있는 바로 전유진, 김다현. 이 두 어린 친구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서혜진 PD가 사실 이때까지 10대 가수들은 그냥 취급 자체를 안 한다. 가차없이 최후의 순간에 탈락시킨다. 아무리 국민투표가 많고 아무리 실질적인 인기가 많고 적고 간에 무조건 10대 참가자들은 탈락시킨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제작자인데 막상 일본에 가보니까 여기도 일본에서도 10대 소녀들의 활약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혜진 PD 입장에서도 좀 아이러니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10대 가수들을 무시하고 탈락시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돼 버린 거죠. 아마 그것을 가장 많이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당장 이제 있을 다음 주에 현역가왕 결승 진출자 이야기를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을 이렇게 쭉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최종 탈락자 4명이 둘이 조정민, 윤수연, 김사나 이 4명일 가능성이 높고 최종 합격자는 박혜신, 강혜연, 마혜진, 류원정, 마리아, 린, 김다현, 전유진, 별사랑, 그리고 김양이 기사회생하는 오열하는 모습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죠? 이제 결승 진출에는요,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김다현 양 역시 상위권 점수로 진출했다. 이러한 말이 나왔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 있죠? 이미 촬영이 끝난 결승 1라운드 무대 스포일러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 설명드리기 이전에 MBN 뮤직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우리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기준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반전 사태도 좀 눈에 들어오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이 전유진, 김다현, 두 명 참가자의 이 유튜브 조회수 보이십니까? 사실 요번에 김다현 양이 대국민 투표 굉장히 순위권이 하락하면서 제가 볼 땐 김다현 양의 팬분들이 정말 열심히 유튜브 스밍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전유진 양의 유튜브 조회수가 소폭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 요번 행운을 드립니다와 풍악을 울려라 무대를 펼친 김다현 양의 유튜브 조회수가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이 이틀 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확실히 두 사람이 왜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자, 가끔 어떤 분들이 자꾸 편가르기를 하시는데 편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친구 다 너무나 인기가 많은 참가자들이고 그만한 자격이 있는 실력자들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전유진 양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김다현 양을, 김다현 양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전유진 양에 대한 또 각자 팬덤에 대한 비난, 비방 없이 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건강한 경쟁 문화가 계속하여 정착되기를 개인적으로 기원합니다. 어찌됐건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왜 결승 라운드에 높은 성적으로 진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친구 다음 미션 무대에서 신곡 미션을 갔습니다. 전유진 양의 경우 지금 밝혀진 것이 발라드 형태의 장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떠한 곡을 부를지에 대한 스포일러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점을 미뤄보면 어떻습니까? 1라운드 때 전유진 양의 무대만이 공개가 됐구나. 그렇다면 27일 날 녹화 예정인 2라운드 무대에서 바로 김다현 양의 무대가 공개될 예정이구나. 자, 요런 계산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이 무대가 있어야 김다현 양의 신곡이 어떤 장르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발라드풍의 SM 엔터테인먼트의 천재 작곡가의 노래를 받았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어떤 것도 공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27일 날 녹화되는 2라운드 무대에서 이 김다현 양의 무대가 공개되고 최종 탑7이 선정이 된다. 10명에서 3명이 탈락한다. 자, 요 계산이 딱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이 전유진, 김다현 양은 당연하고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는 게 마리아. 박혜신 씨보다 마리아의 32만의 조회수가 더 높습니다. 박혜신 씨가 의외로 18만 회, 김양은 8.5만, 류원정 14만, 그리고 린 89만 회, 굉장히 높죠? 그리고 마이진 39만 회, 그리고 강혜연, 별사랑 각각 14만 회입니다. 그러니 탑3는 100만 회를 훌쩍 넘은 김다현, 전유진 양과 더불어 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진 씨 역시 린 다음으로 높은 39만 회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가 놀랍게도 마리아라는 것이죠. 이미 탑5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이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봐도 전유진, 김다현, 마리아, 린, 마이진 이렇게 탑5가 이미 형성이 됐고, 나머지 2명의 이제 별사랑, 강혜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류원정, 박혜신, 김양 요런 참가자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2명의 탑7이 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유튜브 조회수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결승 진출만이 아니라 결승 진출한 10명 중에 3명이 탈락하는 이 결승 라운드 최종 탑7 후보로서 지금 이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김다현, 전유진, 린, 마리아, 마이진, 자, 이 5명이 거의 뭐 확정적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류원정, 박혜신, 뭐 별사랑, 강혜연, 김양 요렇게 5명 중에서 아마 2명만이 탑7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실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보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대국민 투표를 놓고 본다면 강혜연 씨와 사실 이 별사랑, 박혜신 이 세 사람 중에 최종 탑7 2명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스포일러를 통해서 이 전유진 양이 굉장히 높은 점수로서 결승 라운드를 진출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 실제로 이 점수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유진 양의 점수가 굉장히 좀 낮았어요. 162점이죠. 근데 이 아시다시피 결승 진출을 위한 준결승 2라운드 신곡 무대는
910점 배점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전유진 양이 162점이라는 것은 이 상위권에 있는 200점 중후반대의 참가자들과 비교해서 약 100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준결승 무대에서 결승전으로 압도적인 1등 진출을 했다라는 건 이 910점 만점 중에 대다수의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유진 양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이 신곡 무대가 펼쳐진 준결승 MVP에 선정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MVP에 선정될 유력한 후보가 바로 전유진 양이 아니냐. 사실 뭐 그 이전 예선전에서 박혜신 씨, 1차전 때 마이진 씨, 그리고 2차전 때 팀 메들리에서 린 씨, 3차에서는 박혜신 씨가 벌써 MVP가 2번이나 당선이 됐는데, 사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유튜브 조회수도 폭발적인 이 두 사람, 전유진, 김다현 양은 한 번도 이때까지 MVP에 선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다현 양이 사실 라이벌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 전유진 양이 이 신곡 미션 무대에서 또 압도적인 점수로 김다현 양을 앞선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누가 MVP가 될진 모르지만 여기에 강력한 후보로 방금 말씀드린 전유진, 김다현이 지금 스포일러로 거론이 되고 있다. 제가 볼 때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데, 만약 정말 전유진 양이 결승 무대를 압도적인 1등으로 진출했다면 아무래도 1등을 한 이 전유진 양이 MVP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김다현 양이 만약 전유진 양과의 이 순위권 자체가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곡 미션 무대 점수를 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 개 정도의 순위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곡 미션 점수를 합산한 전유진 양이 만약 1등을 했는데 김다현 양이 2등을 했다. 그러면 김다현 양도 강력한 후보일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러한 말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제 준결승 라운드를 떠나서 이 결승전 탑7에서 전유진 양은 발라드풍의 노래를 불러서 뭐 사실 이 준결승 무대 자체를 이미 뭐 찢어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어떤 장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이 준결승 신곡 미션에서도 굉장한 호평 일색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승 1라운드 녹화가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전유진 양의 고득점 성적이 거론되면서 진선미의 이름이 거론이 됐고요.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득점인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2라운드 녹화 때 진행이 된다. 27일 날. 요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3파전이 벌어지죠. 전유진, 김다현, 김다현, 전유진. 그리고 가수 린.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가수 린 씨가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지금 저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 굉장히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가수 린 씨가 이번 준결승 라운드에서는 정말 위태롭게 진출을 한다, 하위권으로 진출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결론은 결승 무대에 가서는 지금 이 세 사람의 진선미 3파전이 벌어진다. 이 셋 중에 한 명이 진, 선, 미, 요렇게 지금 등극이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 MBN에서 공개된 현역가왕 비하인드 짤을 보면 이 전유진 양의 얼굴이 보이는데, 이거 아시다시피 늦게 온 사람이 벌금 내기 하는 미션이었죠. 결국 김다현 양이 당첨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가장 어리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단독 공개를 보면 이 마이진 씨가 리포터가 돼서 이 멤버들을 막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김다현 양과 전유진 양이 맞붙기 이전에 막 서로에 대한 디스전 장난을 막 칩니다. 그래서 이 전유진 양이 막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 내가 널 이기겠다라고 하자 김다현 양은 재밌게 뭐라고 했죠?
같이 일본 진출하자. 근데 사실 김다현 양이 말한 속마음이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의 이 진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땐 한 95% 정도로 이 두 친구가 일본 무대에 진출을 해서 서혜진 PD가 평가했다라고 하는 일본의 김다현 전유진과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현역가왕 시청률 조회수